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소설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래요. 훈이와 양진이 있습니다. 둘이 혼인을 해요. 선자라는 딸이 생겼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잘 기억하세요. 훈이와 양진이 있고 혼인해서 선자를 낳았습니다. 시대는 일제 치하입니다. 선자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한수와 사랑에 빠집니다. 누구라고요? 한수. 그리고 한수의 아이를 갖습니다. 허나 한수는 유부남이에요. 선자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선자는 헤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알았습니다. 이삭은 목사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있는 형 요셉을 만나러 부산에 잠시 머무는 중이었습니다. 선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주의자였던 그는 아빠 없는 자식을 가진 여자의 기구한 인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선자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본행 배를 탑니다. 여기까지 요약하겠습니다. 훈이와 양진이 선자를 낳습니다. 선자는 한수의 아이를 갖습니다. 한수는 유부남입니다. 결국 이삭이라는 목사가 선자와 혼인하여 일본으로 갑니다. 이삭은 일본의 한 교회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허나 봉급이 적습니다. 한 사람 몫입니다. 가족을 돌보기는 턱없이 모자른 금액입니다. 형 요셉이 이 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하려 애썼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고 일을 하나 더 하더라도 말입니다. 한 번은 요셉은 한 술집에서 이런저런 고민에 빠집니다. 몸이 약한 이삭이 얼마나 더 오래 살까? 선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쩌지? 이삭이 먼저 죽는다면 자신은 아내와 선자, 그리고 그 선자의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데, 그때 작가는 이 가게 안에 있는 풍경을 묘사해 줍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인용입니다. 북적이는 술집에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른 오징어의 탄내와 술 냄새를 풍기는 그 지저분한 가게에서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이 낯설고 고달픈 땅에서 어떻게 가족을 돌봐야 할지 두려움에 막막해지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나의 처지가 덜 구슬퍼집니다. 덜 구슬퍼지면 헤쳐나갈 용기가 조금 더 생겨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부동산이 많고 죽을 때까지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거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요, 저는 이 생각이 두 가지 경험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다른 사람을 관찰할 기회였어요. 저는 이 정도면 걱정 없이 살겠다는 경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번은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얻었던 집이라 전세금이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했고 이미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해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안정적이었고 본인은 인문학 모임을 다니며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 걱정이 없겠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처음 부동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때부터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만났을 때도 종종 집수리 문제로 상의를 위해 통화해야 할 때도 그녀의 목소리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몇 번 대화를 해보니 그녀의 두려움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뭐냐? 우리가 갑자기 나가서 목돈이 들어갈까봐. 집에 고장이 나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까봐. 심지어 나중에 하게 된 건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놔둘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 걱정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인색함으로 나타났어요. 빌라에 사는 다른 집주인들이 마당에 있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 돈을 분담하자고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인색함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고민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월 1,000만 원을 번대요. 그런데 저축 포함해서 이래저래 돈을 쓰면 늘 빠듯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글이었어요. 그 아래 수십 개의 공감을 표현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쩜 저랑 이렇게 똑같아요? 저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정말 이상하지요? 부동산이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든 그 이상의 가진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을 갖지 못하니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당장 밥 먹고 입고 쓰는데 문제 없고 사고 싶은 물품들을 마음껏 산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의 경험인데요. 물론 저는 엄청난 부를 가져본 적은 없어요. 늘 소소하게 4인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교하면 조금씩 수입은 늘었고 자산도 늘어갔습니다. 예전에 고기 먹을 엄두를 못 냈다면 이제 먹을 수 있고 여행 한번 가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과거에 본 그 사람들과 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 분명 과거보다 많이 벌어요. 분명 과거보다 더 많이 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강도도 약해져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 속에 자신을 살피면 재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요, 걱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일 중독에 빠지거나 대박을 꿈꾸다가 사기에 휘말리곤 합니다.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 걱정 없이 살겠다는 부러움 따위는 갖지 맙시다. 걱정을 없애기 위해 성공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예전에 무지개 아래 마을이라는 동화가 있었지요. 걱정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저 무지개 아래 마을이 있는데 저곳에 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대요 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했어요. 그리고 몇몇이 그 무지개 마을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무지개 마을에 다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그 마을이 있을 거라는 희망만 품은 채 평생을 걷기만 하다가 그 길목에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지금 TV, 인터넷, SNS에서 무지개 마을을 보며 혹시 저곳에 걱정 없는 마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그곳에는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려고 애쓰세요. 무엇보다 헛된 꿈을 품지 마세요. 오늘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이 원리를 일찍 깨우친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북적이는 술집에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른 오징어의 탄내와 술 냄새를 풍기는 그 지저분한 가게에서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이 낯설고 고달픈 땅에서 어떻게 가족을 돌봐야 할지 두려움에 막막해지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이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